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디자인과 제작 방식 그리고 기존 키트들과의 기본적인 재료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럽의 오래된 키트 회사들의 제품은 최소 20년에서 또 어떤 것들은 제 나이와 거의 비슷한 연식을 갖고 있는 키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어느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오래된 키트들 안에 여러 장식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장식들이 보통 주조 방식으로 만들거든요. 이 주조를 할 때 형틀에 쇠물을 부어서 만드는데 이 형틀이 너무 오래되고 마모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떠나서 되려 이제 오래된 키트 장식의 디테일이나 그런 것들을 더 찾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최근 이런 선미 장식들이나 선수 피규어 헤드의 경우 3D 프린터나 여러 기술 발전 등으로 레진이나 기존 키트의 어떤 새로운 재료들을 사용하고 기존의 주물 방식을 아예 버리고 새롭게 디자인을 바꾸고 나서 근래 발매된 키트들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요. 또 대포들 경우에도 많은 회사가 아직도 항동체 포신이나 또는 주물로 된 포신을 아직도 고수하는 곳이 있는데, 앞서 말한 대로 3D 프린터의 도입으로 기존의 어떤 대포 문양이 들어가는 등 새로운 포신의 등장도 반가워할 일입니다. 검서 모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목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재 역시 각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선체를 이루는 골조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 주로 합판을 이용하는데, 이 합판의 경우 얇으면 얇을수록 온도나 또는 습기 등 환경에 따라서 휘어짐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MDF라든가 조금 더 치밀한 조직을 사용하는 합판으로 교체하는 등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골조들은 기본적으로 레이저 커팅 방식으로 아마 대다수 모형 제조사에서 이 방식을 선호하는데, 레이저 커팅으로 된 부품들을 떼어낼 때는 그저 아트 나이프를 이용해서 이음새 부분만 톡 소리 나게 잘라내면 아주 쉽게 러너에서 분리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런 부속들 표면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들이 있어서 각 부품들을 조립하기 전에 가볍게 고운 사포로 샌딩을 한다던가 아니면 물티슈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을음을 미리 제거해주면 손에 묻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일부 모델러들은 이런 그을림이 있는 벌크 헤드에 판자 플래킹 시 이 나무가 잘 안 붙는다고 지적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경험해보진 않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고운 사포로 밀어주거나 아니면은 밀어주고 나서도 먼지 때문에 물티슈나 물걸레 같은 걸로 닦아내기 때문에 판자가 잘 안 붙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많은 키트 회사들이 품질이 좋은 합판이나 배나무 또는 월락 같은 원목을 이용해서 레이저 커팅을 하는 데에 반해 칼더 크래프트라는 회사는 CNC를 이용해서 커팅을 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 회사의 키트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은 바닥에 엄청나게 많은 목재 가루가 떨어지는데, 이게 그런 이유고요. 아마 이런 커팅 기술도 오래전에 써왔던 방식 그대로 고수하는 듯한데, 요즘 나오는 다른 회사의 CNC 키트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목재 가루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커팅 방식은 레이저 컷에 비해서 이음새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트 나이프를 최대한 부품적으로 댄 후에 잘라내고 그 자리에 사포질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의 일부 키트 회사들은 스카시컷이라고 해서 미리 재단이 완료된 벌크헤드라든가 데크판 등 부속들을 제공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코렐이나 마모리의 구형 키트, 그리고 지금은 운영이 중단된 유로 모델 등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 중 코렐 키트의 경우 제가 한 서너 척 정도 만들어 봤는데 하나같이 제대로 잘린 것이 없어서 만들 때 좀 난감했던 적이 많은데, 그 어느 부속 하나하나가 제대로 맞지가 않더라고요. 즉 커팅이 제대로 안 됐단 말인데요. 벌크헤드와 킬 부속을 조립할 때라든가 나중에 데크판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구형 마무리 키트라든가 유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제가 만들어 보진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한 구조의 커팅 방식을 취한 키트이다 보니 코렐의 그 느낌과 상당히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모리라는 회사는 두세 개 합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레이저 컷 시스템으로 바뀐 듯한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기본 골조 부품의 커팅 시스템만 바뀐 것이고 그 외 부품들이라든가 피팅들, 리깅실이나 도면 등은 기존의 키트와 큰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체 골조 부분 목재의 커팅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그 선체 외판을 덮는 플랭킹용 목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많은 모형 범선 키트는 1차 플랭킹 시 밝고 묻은 재질의 라임이라든가 바스우드를 주로 사용하고 2차 플랭킹재는 주로 월넛이라는 목재로 선체 외판을 덮는데요. 월넛은 약간 짙은 색상을 가지고 있고 1차 플랭킹재와 비교해서 조금 더 딱딱한 재질의 목재이다. 이 월넛도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좋은 품질의 월넛은 아마티 거와 코렐의 월넛입니다. 이 두 회사의 월넛의 가공 상태라든가 마감은 다른 키트의 월넛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데요. 겉의 표면이라든가 거칠기 그리고 마감이나 재단 상태 등 월등하게 좋습니다. 저는 이 아마티 월넛으로 플랭킹을 하는데 자주 쓰이는 3mm, 4mm, 5mm 같은 경우 기존의 키트의 월넛은 사용하진 않고 모두 다 이 아마티 월넛으로 교체해 만들고 있습니다. 월넛 이외에도 바스우드로 1차 플랭킹으로 마감을 하는 모델식 웨이 키트들도 있고 최근에 리뉴얼돼서 발매한 알테의 새로운 키트들 역시 이 바스우드로 마감을 해서 모델식 웨이 키트들과 같이 페인트 칠을 한 후에 완성시키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인 회사들인 알테와 오크레의 경우 붉은기가 도는 사펠리라는 목재도 사용하는데 이 사펠리는 제가 지금 업로드 중인 골든하인드 판자의 그것인데요. 조직이 좀 더 치밀한 아마티 월렛에 비해서 약간 거친 느낌의 목재로서 두께가 상당히 얇게 재단돼서 나오는데 이것은 플랭킹 시 상당히 주의 깊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뱅가드 모델이나 일부 키트의 경우 고급 목재인 배나무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배나무는 이 자체로도 도료를 칠하지 않고 오일이나 왁스 같은 걸로 마감을 해도 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목재입니다. 저도 예전에 배나무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 판자 마감을 한 후에 깔끔하게 샌딩을 하고 가볍게 오일을 발라서 닦아만 줘도 연분홍 빛깔의 아주 부드럽고 탄탄한 선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목재의 가격이 비싼 만큼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목재입니다. 배나무 이외에도 노란빛을 내는 박스우드도 자작으로 만드시는 분들이나 기존의 월넛 대신 박스우드와 배나무로 외판을 마감해서 만들게 되면은 아주 고품질의 목재인 만큼 아름다운 범선을 만들 수가 있고 이 박스우드는 굉장히 치밀한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선체 장식이라든가 피규어 헤더 같은 조각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범선 모형만의 특이한 재료인 리깅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범선의 수많은 로프들을 표현하는 재료들인데요. 각 제조사별로 런닝 리깅은 연한 색상 그리고 스탠딩 리깅은 검은색이나 갈색과 같이 짙은 색상을 이용합니다. 모든 회사가 내놓은 규격은 비슷하더라도 실제로 같은 사이즈를 직접 대보면 두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몇몇 키트엔 스탠딩용 리깅 라인이 아예 없어서 색을 입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와 오크레 이 두 회사의 리깅실은 보풀이 엄청 심하기로 유명한데요. 리깅하는 과정에 이 실들을 만지게 되면 만지면 만질수록 보풀이 심하게 일어나서 이 실들을 이용하려면은 사전에 보풀을 미리 제거하거나 왁스를 바르는 등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럴 땐 아예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이용하시거나 비용이 좀 들지만 로프 머신을 이용해서 직접 로프를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모델십 웨이 홈페이지에서 읽은 내용인데 모든 범선 키트에 들어있는 리깅용 블록이 한 곳에서 제조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다양한 키트 회사들의 리깅 블록을 보시다 보면은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블록 품질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료의 차이에 따라서 박스우드나 월럭 블록들이 있고요. 일부 코렐 키트의 블록은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블록 역시 최근에 CNC 가공을 해서 실제 블록과 거의 같은 퀄리티의 블록들이나 아니면 3D 프린터로 제작된 블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격이 좀 있다 보니 범선 모형에 어느 정도 숙련된 모델러라면 이런 블록들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조금 더 나은 퀄리티의 범선 모형으로 마무리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피팅류들은 되게 품질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공 기계를 갖고 있다면 직접 제작하시거나 괜찮은 제조사의 피팅을 직접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포 포차가 그러한 경우인데요. 이태리 쪽의 키트 몇 군데에서는 포차가 하나하나 조립하는 방식이 아닌 미리 가공된 포차를 제공하는데요. 통째로 목재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주물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포차들은 아무래도 조립하는 포차들에 비해서 디테일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포차들 대신에 모델러가 원하는 경우 직접 목재를 가공해서 포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포차용 피팅을 따로 판매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만드는 범선 스케일에 맞게 대체를 하시면 좋고, 전열함의 경우 맨 아랫부분 로어 데크 대포들이 대부분 포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지대만 설치해서 포신만 연결하게 되는 더미포를 장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신 역시 키트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포신들이 황동이나 아니면 주물로 된 것들을 제공하는데 이 주물들이 하나같이 마감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포들 포신 역시 황동으로 가공된 것들이나 또 최근에 레진으로 된 포신도 있고 조금 더 나은 디테일의 재료된 포신으로 교체를 해주면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